한국 관세 300% 내라. 48시간 안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박살이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떨어진 순간 전 세계가 얼어붙었어요. 월스트리트는 승리를 확신했고 CNN은 한국 경제의 종말을 예고했죠. 하지만 48시간 후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조차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고 급기야 트럼프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 실리콘밸리 기자죠. 백악관 로즈가든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그의 손에는 빨간색으로 한국이라고 적힌 차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가 바뀝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한국은 지난 50년간 미국을 이용해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수조 달러를 빨아먹었죠. 이제 그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트럼프가 차트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한국에 25% 기본 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반도체는 무려 300%입니다. 회장이 술렁이었죠. 300%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기자들조차 숨을 죽였어요. 트럼프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한국 기업은 단 한 개의 칩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잘 들으세요. 당신들에게 48시간을 줍니다. 그때까지 무릎 꿇지 않으면 당신들 회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대통령님, 한국은 동맹국 아닙니까? 트럼프가 비웃었습니다. 동맹이라고요? 동맹국이 우리를 이렇게 이용합니까? 그들은 우리 안보, 우산 아래 공짜로 보호받으면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겼어요. 이제 끝입니다. 48시간 후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폭스뉴스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보복하면 어떡하십니까? 트럼프가 크게 웃었죠. 보복이라고요? 그들이 뭘로 보복합니까? 한국 GDP의 40%가 수출이고 그중 절반이 미국입니다. 우리가 문을 닫으면 그들은 끝이에요. 이건 수학입니다. 아주 단순한 수학이죠. 회의실로 돌아온 트럼프는 참모들 앞에서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는 방금 한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들은 48시간 안에 전화할 겁니다. 제가 10억 달러를 걸어도 좋아요. 상무장관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증시는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폭락할 겁니다. 삼성과 SK 주가가 반토막 날 거예요.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대통령님, 제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한국이 미국 시장을 잃으면 GDP가 즉시 8% 위축됩니다. 이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해요. 실업자가 하루아침에 200만 명 넘게 쏟아질 겁니다. 재무장관이 자신있게 덧붙였죠. 한국 정부 외환 보유고가 3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삼성과 SK가 무너지면 자본 유출이 시작될 거예요. 3개월 안에 외환 보유고가 완전히 바닥날 겁니다. 마치 1997년 그때처럼 말입니다. 트럼프가 크게 손을 쳤습니다. 완벽해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어요. 한국은 선택지가 단 2개뿐입니다. 굴복하거나 파산하거나 둘 중 하나죠. 바로 그때 비서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대통령님, CNN에서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CNN 앵커가 긴장한 얼굴로 말하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한국의 경제전쟁을 선포했습니다. 300% 반도체 관세. 이건 사실상 한국 경제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채널을 불름버벅으로 돌렸어요. 삼성전자 시가 총액 350조 원 중 60%가 반도체 부문입니다. 미국 시장이 완전히 막히면 무려 210조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합니다. 이건 한국 GDP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폭스뉴스는 훨씬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한국 경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48시간 후 우리는 한국 경제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일제히 환호했어요. 트럼프가 즉시 트루스 소셜을 열었습니다. 한국에게 48시간의 시간을 줬다. 무릎 꿇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다. 미국이 반드시 이긴다. 마가 게시물이 올라간 지 10분 만에 좋아요가 100만 개를 돌파했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한국을 제대로 저격한다.
삼성 망하는 거 꼭 보고 싶다. 한국은 3일도 못 버틸 거야. 그날 밤 11시 긴급 경제 토론회가 전 미국 방송사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CNBC에 출연한 전직 재무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들의 경제 구조 자체가 수출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심장이 멈추면 한국이라는 몸 전체가 움직일 수 없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수석 논설위원이 긴급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 앞에 놓인 두 가지 선택. 굴욕적으로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자살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에게 제3의 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칼럼이 올라간 지 단 1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죠. 뉴욕타임스는 다음날 아침 신문 일면 톱 기사로 실었어요. 트럼프 한국의 최후 통첩 난리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기사에는 삼성전자 본사 전경 사진과 함께 곧 역사의 뒤길로 사라질 건물이라는 자극적인 캡션이 달렸습니다. 자정이 넘어 월스트리트의 한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가 동료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개장 즉시 한국 관련 주식을 전략 매도하세요. 삼성, SK, 현대 전부 다요. 이건 마치 타이타닉과 같습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탈출해야 해요.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룸에서는 밤을 새워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ETF 공매도 포지션을 최대한 극대화하세요. 내일 아침 한국 증시는 100% 서킷 브레이커를 맞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새벽 2시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트럼프는 참모들과 함께 샴페인 병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우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 날입니다. 48시간 후 한국 대통령이 무릎 꿇고 저에게 전화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을 거예요. 그가 울면서 애걸복걸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참모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죠.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만세. 하지만 바로 그 시각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지하 비밀 벙커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20명의 핵심 참모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어요. 대통령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48시간을 줬군요. 좋습니다. 우리도 그에게 정확히 48시간을 주도록 하죠. 그가 자기 스스로 얼마나 깊은 무덤을 팠는지 깨닫는데 필요한 시간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언제 우리 카드를 꺼낼까요? 대통령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적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냥 놔두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침묵하면 됩니다. 바로 그 침묵이 그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 테니까요. 트럼프의 48시간 최후 통첩이 떨어진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정부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CNN, BBC, 로이터 모든 언론이 청와대 앞에 카메라를 설치했죠. 하지만 한국은 완벽하게 침묵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단 한 줄의 논평도 내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정을 전부 취소했고 기획재정부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장관도 미국 대사의 면담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죠. 백악관은 이 침묵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가 참모들에게 말했어요. 봐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말 그대로 공포에 질린 겁니다. 상무장관이 웃으며 동조했죠. 대통령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한국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24시간만 더 지나면 백기를 들 거예요. 폭스뉴스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침묵, 이것은 항복의 신호입니다. 그들은 이미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공식 발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36시간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CIA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위성 사진을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야간 전력 사용량이 평소보다 40% 증가했어요. 이건 뭔가 대규모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산을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풀가동하고 있어요. 미국 방부 정보분석관이 추가 보고를 올렸죠.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 본사 주차장에 새벽 3시에도 차량 87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인데도 본관 7층 전체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뭔가 긴급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이 보고를 무시했습니다. 국가안보자관이 말했어요. 그들이 대책 회의를 하는 거겠죠. 어떻게 항복각서를 쓸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 증시가 개장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3% 올랐죠.
SK 하이닉스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무려 4.7% 급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상합니다. 관세 폭탄 맞았으면 폭락해야 정상 아닙니까? 대체 왜 오르는 거죠?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룸에서 수석 트레이더가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관 투자자들이 역주행 매수를 하고 있어요. 삼성 SK 물량을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JP모간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가 긴급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한국 증시의 이상 징후 투자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의 요망.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신호는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엔비디아 본사 젠슨 황의 비서가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CEO님, SK 하이닉스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젠슨 황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단 3줄이었죠. 귀사와의 HBM 공급 계약권.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계약 조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72시간 이내 회신 부탁드립니다. 젠슨 황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72시간이라고요? 이건 경고가 아니야. 최후 통첩이에요. 거의 동시에 쿠퍼티노 애플 본사 팀 쿡의 책상 위로 팩스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온 것이었죠. A18 공급 계약 관련 당사는 현 상황에서 기존 계약 조건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공급 일정 및 조건 제협이 필요. 빠른 회신 바랍니다. 팀기 CFO를 불렀어요. 삼성이 계약 재비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그냥 통보가 아니에요. 공급 중단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CFO가 계산기를 두드렸죠. 만약 삼성이 칩 공급을 중단하면 3주 후 아이폰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춥니다. 분기 매출 600억 달러가 날아가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반도체를 쓰는 모든 미국 기업에 비슷한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어요. 재검토, 재협의 상황 변화, 실리콘밸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너무 조용합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 같아요. 그들에게 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카드가 분명히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 국제정치학 교수가 CNN에 출연해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을 항복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국은 즉각 반응했어요. 이번처럼 조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백악관에 이런 우려들이 보고됐지만 트럼프는 귀를 막았어요. 과민 반응입니다. 한국은 겁에 질렸어요. 곧 무릎 꿇고 올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서울 청와대 지하벙커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경고 메시지는 모두 발송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통령님.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에게 발송 완료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요, 패닉 상태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젠슨 황은 72시간 시한에 크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이제 진짜 카드를 꺼낼 시간이군요. 내일 오전 10시 전 세계 생중계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전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죠. 대통령님, 정말로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내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48시간을 줬죠. 우리도 그에게 정확히 48시간을 주겠습니다. 그가 자기 무덤을 얼마나 깊이 팠는지 깨닫는데 필요한 시간 말입니다. 한국 발표 12시간 전 백악관 지하 상황실 트럼프가 참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위기는 사뭇 달랐어요. 상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실리콘밸리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팀 쿡이 오늘만 7번 전화했어요. 젠슨 황은 직접 워싱턴으로 오겠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손을 휘저죠. 무시하세요. 그들은 겁쟁이들이에요. 바로 그때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우리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눈을 지켜 떴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재무장관이 태블릿을 내밀었죠. 이틀간 나스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8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오히려 올랐어요. 투자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한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대통령님, 국가안보자관이 끼어들었어요. CIA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공격 준비예요.
트럼프가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국위가 미국을 공격한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상무장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더 이상의 정책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트럼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상무장관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제 사임서입니다. 이 정책은 미국을 망칩니다. 저는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배신하는 겁니까? 배신이 아닙니다. 양심입니다. 상무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죠. 대통령님, 한국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70%를 만듭니다. 우리가 그들 없이 못 삽니다. 그 반대가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경제보좌관도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통령님. 골드만삭스, JP모간, 모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 없다고요? 트럼프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가세요. 당신들 전부 나가라고요. 참모들이 하나 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트럼프는 혼자 남았죠. 30분 뒤 백악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통령님, 공화당 상원의원 20명이 긴급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대통령의 한국 관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독자적 입장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반란이잖아.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공화당 전당대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주요 후원자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부금이 전부 끊겼어요. 이대로 가면 다음 선거 자금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저녁 8시 폭스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백악관 상무장관이 한국 관세 정책에 반대하며 전격 사임했다는 소식이었어요. 30분 뒤 CNN이 추가 보도를 냈습니다. 백악관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팀 다수가 정책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트위터가 폭발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조차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너무 멀리 갔다. 이건 미국 경제를 망치는 길이다. 한국과 협상해야 한다. 밤 10시 트럼프는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1990년대 자기 회사 파산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때도 그는 확신했었죠. 내가 이긴다. 하지만 졌습니다. 완전히 졌어요. 트럼프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한국이 먼저 무너질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비서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워싱턴 포스트에서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폭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리에 한국과 협상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거짓말이 버젓이 실려 있었죠. 트럼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기사의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백악관 내부자가 흘린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부자라고 누가 나를 배신한 거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상황실 참석자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 참모 중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백악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부통령이었죠. 대통령님, 우리 대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요. 부통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순간 알았어요. 더 이상 자기 편이 없다는 것을. 자정 뉴욕타임스가 추가 보도를 냈습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어요. 24시간 내에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죠. 트럼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어요. 참모도 의회도 언론도 심지어 자기 당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울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6시간 후에 중대 발표를 한다고 예고했어요.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는 내용이었죠. 트럼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본격적인 반격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이미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죠. 백악관 안에 적들만 남았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옵니다. 지금 생중계 시작됐어요. 서울 시각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 전 세계 300개 언론사 카메라가 일제히 한 곳을 향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블룸버그, 알자지라까지 모두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와 남은 참모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트럼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48시간의 시간을 줬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경제가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백악관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세계에 묻고자 합니다. 과연 누가 누구 없이 못 사는 걸까요? 대통령이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하는 조치는 오늘 자정부터 즉시 발효됩니다. 첫째, HBM을 포함한 모든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합니다. 월스트리트 선물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둘째, 해당 품목의 수출은 정부 사전 승인제로 전환합니다. 셋째, 미국 정부가 관세 정책을 처할 때까지 미국 향수 승인을 전면 보류합니다. 트럼프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야. 경제 선전포고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계속 말했어요. 일부는 이것이 무모한 도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시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 HBM의 90%를 생산합니다. SK 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나머지는 미국 마이크론이 겨우 9%입니다. HBM이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의 심장입니다. 감사합니다.